오늘 다룰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점입 가경 맞짱 토론. 맞짱 토론. 지금 전국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는 정당. 어느 정당 얘기일까요? 3년간 숨겼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황제 경호와 996 근무. 신조어 같습니다. 996 근무.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12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의 국회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그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걸 제시한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언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싶은 내용이 나왔어요. 김정은, 남측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 오지랖.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그리고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오지랖이라 그랬어요. 폄하를 좀 한 겁니다. 설당 좁아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트럼프 김정은 대화 의지는 확인. 왜냐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란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 북한에서 쓰는 오지랖과 우리가 쓰는 오지랖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보면요. 좀 무례한 표현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연말까지만 3차 회담. 대선 앞둔 트럼프 약점을 노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역시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미국을 향한 겁니다. 내년 대선, 대북 성과 활용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 해제 안 하면 북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재선 올인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북한 주민엔 자력갱생 시간표를 제시했다. 제재에 시달린 초조함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재가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네, 지금 뭐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시정연설 내용이 조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김정은 행동으로 진심 보여줘야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 편이냐 이렇게 압박한 셈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한미 대화 속도 비핵화 등 약간의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북미 핑퐁 게임 속에 우리 정부의 입지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북한 빅딜 거부하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 연말까지다. 이렇게 시한을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중각북의 기사하고 영상까지 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일단 오지랖이란 표현이요. 약간 좀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래 들어서 북한에서 좀 드물게 예. 강한 이 표현의 수위를 사용해서 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 셈인데요.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촉진 역할을 믿고 예.
적극적인 북미 대화에 나섰는데 뭐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나 한미 동맹이라는 틀에 묶여서 거기서 한 발짝도 걸어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이제 저런 식의 수사를 들어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저 행간을 자세히 보면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의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시즌 1은 한편으로 이제 탐색전의 의미도 있었고 그동안에 워낙 이 적대적인 그 관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성격을 좀 해소하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시즌 1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차렸던 건데요. 근데 그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지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남북미 관계가 조금은 좀 당위와 낙관과 희망 이런 쪽에서 좀 냉엄한 현실적으로 한 발 더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그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정부가 그 전략적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 발언, 뭐 오지랖 중재자 그만두고 뭐 본격적으로 뭐 촉진자를 해라. 촉진자를 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박원석 전 의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북 제재 문제를 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뭔가를 해결하라. 이런 압박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뭐 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에 그 미 행정부 내에서 급속하게 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재 만능론이 굉장히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재를 더 옥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진정성이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퍼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오히려 과거처럼 실무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회의론이 퍼졌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탑다운 방식은 여전히 유지한다. 요거 확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남북이 좀 정상대화를 해서 북한의 진위를 타진해보고 그 뒤에 다시 대화를 계속해가자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 이 제재 만능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도 아니고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단계 동시적 접근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포괄적 합의하에 단계적 이행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협상의 툴을 가지고 이 남북 이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동의하는데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 적기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질적인 남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이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고 보니까 뾰족한 답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최영철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겨냥한 발언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오지랖 발언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 미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하노이 북핵談判 이게 결렬로 되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내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엄격히 보면. 그렇다면은 이런 오지랖 발언이든가 연말까지 발언, 북한 내부를 뭔가 결속시키고 뭔가 이른바 좀 이 단속을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이 아니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도 일단 메시지를 하나 준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 주면서 이제 우리가 뭉쳐야 저들과 싸울 수 있다는 일단 결속의 메시지를 일단 전한 것 같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그죠? 보면 얼굴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는 그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하시면서 차 한 대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를 계속 안 사주거든요. 방석도 이제 차에 놓을 방석도 하나
샀고 방향제도 하나 갖다 놨고 한데 네.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지금. 차가 안 오고 있군요. 그렇죠. 미국 가서 결제 도장을 맡아서 자금 집행에 대해서 차를 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차가 안 오니까 김정은 위원장 화가 굉장히 났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차가 올 때까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를 겁니다. 너희 큰형님한테 미국 가서 빨리 차 한 대 받아와. 이번에 차 한 대 받아온다고는 결국 못 받아왔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선물을 조를 겁니다. 선물을 조르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예. 미국의 문을 열려는 그런 예. 시도를 할 것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북한은 여태까지 티코를 계속 탄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랜저를 이미 타버렸거든요. 북한은 이미 장마당도 열었고 예. 핸드폰도 쓰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자본주의화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은 티코나 자전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충분히 먹히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인내를 하려고 한다.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로 봐서는 제재를 더욱 강하게 펴면서 예.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인 유혹을 펴서 북한이 회담장으로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북한을 당장 어떻게 움직이기는 예. 곤란하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제재와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치명적 유혹을 자꾸 던져서 북한을 움직이는 그러한 지금의 전략이 유효하다. 지금과 달리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선물 준다 예. 한들 북한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경제의 맛을 본 북한 사회. 뭔가 치명적 유혹을 제시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를 결속하고 뭔가 단속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일제히 김정은 최고 대표자 이런 호칭이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최고 대표자. 그동안은 뭐 최고 영도자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썼는데 처음 나왔어요. 최고 대표자. 공식 직함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다. 최룡해 요번에 2인자로 아주 자리를 확고히 했죠. 최룡해도 매체들도 처음 사용. 이번에 바뀐 헌법에 명시된 듯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여기 좀 붉은색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국가 수반의 자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맥락에서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한 장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정은 위원장 누군가로부터 90도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룡해입니다. 자, 최룡해 이번에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북한 수반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90도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반 자리가 이번에 바뀐 게 아니냐. 아까 기사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을 더욱 높이고 뭔가 결속을 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진에서 감지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북한이 얼마 전에 자력갱생 그러면서 제재 갖고 우리 구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말까지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미국에게 적극적 요구를 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도 그 바깥과 그 안쪽에다가 양쪽으로 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그 지배력을 그 나타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민들을 상대로는 이제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5개년 계획까지도 해놨고 지금 그 시한이 2020년으로 21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요지부동으로 이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뭐 그 비핵화에 관련된 논의를 다 정리를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모양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3,000의 그 국내 그
수준을 올려야지 지금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미국한테 시간을 주는 것은 내가 미국한테 밀려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는 차원의 메시지를 이번에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미국 시험에서 엄격하게 맞으면 지금 조대인 변호사가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회담이 성과가 없으면서 모양이 빠졌다 이랬어요. 근데 이 모양 빠진 거를 북한 내부에 가서 드러낼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다른 조치, 이런 최고 대표자,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뭔가 위상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같은데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최고 대표자라는 게 이제 국가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대외적인 대표고 그동안에는 인민을 영도하는 영도자. 영도자 그랬어요. 표현을 썼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라는 걸 과시한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을 좀 키우는데 본인의 역할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한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핵의 위협을 핵으로 끊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민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이제 핵 군축 내지 동결 차원에서 제재 해제와 맞바꾸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술이 뭔지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준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전술적인 걸 이해하겠는데요.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전술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가의 목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술은 중재죠. 근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먼저 정하고 나서 미국 편이 되든 북한 편이 되든 그 전략에 합당한 전술을 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죠. 또 하나는 톱다운 방식의 이런 협상은 사실은 정상회담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걸다가. 근데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양측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하에 정상회담은 수번 개최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목표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내밀한 실무자급의 협상을 통해서 진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분석대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적으로 어떤 전술을 피고 나온다면 이건 우리로서는 또 다른 고민일 것 같아요. 원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